의원 자격. 네, 의원 자격. 기사 보겠습니다. 김남국 징계안 오늘 윤리특위에 회부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자격 문제 제명을 시사했다라는 건데 일단 오늘 윤리특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있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회부가 될 예정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미 예정이 됐었던 사안입니다. 오늘 윤리특위가 열리고 이 김남국 의원 사안이 올라간다라는 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윤리특위 회부 하루 앞두고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의원 자격에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한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네,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사실상 제명에 찬성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위철한 민주당 이 윤리심판원장. 결국은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건데 이 제명이 어떤 거냐. 이 국회 윤리특위의 이 징계 수위가 있습니다. 4단계로 나뉘는데요. 4단계 같이 좀 볼까요? 네, 일단 국회법 155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보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고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있습니다. 좀 더 좀 중한 순으로 좀 가는 거죠.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가 있고 마지막이 제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조치가 제명인데 지금 가장 세게 이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옥 소장님. 네. 사실 약간 좀 뜻밖이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뽑은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사실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 뭐 범죄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 뚜렷하게 이제 사실상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국민 공감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상 세비를 받고 성실한 어떤 의정 활동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어떤 배신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법적으로 보면 사실 코인이 주식으로도 간주가 안 돼서 예컨대 이제 내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취득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도 사실 법적인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위철한 원장은 윤리심판원장은 자격을 얘기를 한 걸 보면 도덕적인 어떤 그렇죠. 도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도덕적인 부분인데 도덕적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명 윤리위원회 올라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4.3 사건을 3-4 비하한다거나 올라갔죠. 네. 등등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도 다 도덕적인 어떤 하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도 다 제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에 의해서 이제 뽑힌 것이기 때문에 주민 소환제가 사실상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주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 그것도 법적인 조치가 아직 취해지기 전에 네. 국회가 제명을 한다, 의원직을 사실상 제거해버린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이거는 내려지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윤리심판원장의 작심 발언이라고 지금 저희 자막도 나갔죠. 근데 이걸 보면 조승래 의원님, 지금 위철한 원장의 저 발언이 그럼 당 지도부랑 좀 공감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당 지도부하고 공감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설사 이제 공감이 없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밝혀진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 중징계, 그러니까 제명 이상의 제명이 가장 큰 징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제명 정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는 의원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 내리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게 대체적인 우리 당 의원들의,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윤리특위 관련해서 오늘 10시에 이제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여러 건들이 제소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고 해서 제소된 분들도 있고, 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래서 네. 뭐 발언을 좀 이상하게 하셨다든지, 뭐 하여튼 언행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그 범죄와 관련됐다고 하는 뭐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이런 분들은 윤리회부가 돼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보냈는데, 네. 자문위에서 전부 다 제명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와 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네. 박덕흠 의원은 또 무죄를 받았고, 네. 윤미향도 또 지금 재판 진행 중에도 무죄를 또 받고 있어요. 네. 1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국회 차원에서 제명 추진하는 것하고 이 사법적 판단하고 이게 같이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의원직 제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사실은 고민도 좀 있겠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의원으로서의 이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던 그런 위반이 하나가 있고, 네. 이해 충돌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또 그게 범법적인 요인이 있냐 없냐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 세 가지가 섞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참 고민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제명 처리하자고만 하기는 또 조금 절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사안이고, 이 앞서 있었던 다른 사건들과도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딱 제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 어제 강선우 대변인이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당과 야당이 고 제소한 내용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대해서, 그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이고,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위 도중에 그렇죠. 그렇게 코인 거래를 했던 거 관련해서 이제 제소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저는 적절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일단 지금 여도 야도 둘 다 국회 윤리특위에 똑같이 제소를 하긴 했지만 약간 양쪽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근데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 김동원 의원님, 네. 결국 국회 윤리특위 안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 기간 논란이 일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윤리특위위원장이 변재일 오선 의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 그 지역을 고향 선배라 어제 사실은 모임에서 같이 만나서 제가 네.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죠, 저 변재일. 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제가 또 그 기자 이 발동이 자꾸 네. 물어보니까, 야, 이거 윤리특위위원장, 아유, 나도 이런 거 여러 번 맡아봤는데 이번처럼 곤혹스러운 것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김남국 거는 이미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게 우리 변 특위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2030에 아주 그 뇌관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는 이게 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윤리특위위원장의 그 말씀, 이거를 네. 들으면은 글쎄요, 꼭 뭐 제명으로 간다라고 단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윤리특위위원으로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팩트다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네. 한 가지 더, 지금 윤리심판원장이 유철한 변호사 네. 아닙니까? 아마 알다시피 이재명 당대표와 사시 동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수원 동기. 글쎄, 뭐 교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자의 촉으로 생각을 하면은 교감은 충분히 넘치고도 남았다 하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자신 있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작심 발언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얼마나 예민한 상황입니까? 저 정도의 작심 발언을 했다면은 네. 윤리심판원 또 윤리특위의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김동원 의원님의 어떤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 또 같이 친구고 동기인 사시 동기인데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변재일 위원장도 뭐 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한 거는 아닌 건가요?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이게 틀려도 너무 다르다. 일단 여야 할 것 없이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단호한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일제 말씀처럼 뭔가 제명을 직접 윤리심판원장이 시사하는 듯한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요거는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리특위 아직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김남국 제명안을 내놓으면 제명안을 내놓을까요가 아닙니다. 제명안을 내놓으면 통과가 된다. 하나, 둘, 셋. 일단 세 분은 통과가 된다는데 김관욱 교수님 네.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윤리위가 사실상 뭐 통과를 해서 네. 뭐 제명을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뭐 그게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 왜냐하면 마지막의 과정은 본회의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지금 윤리특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인 조치들이 거의 뭐 무죄건 유죄건 수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네. 정서적인 것만을 얘기를 해가지고 제명을 한다. 이게 관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절차가 있고 그 과정이 있는 것인데 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정이고 절차인데 그 부분을 건너뛰겠다는 것이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조승래 의원님,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뭐 김남국 의원 제명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면 찬성표를 던질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아마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동그라미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네. 이 사실 조사의 영역을 이미 벗어나서 이제 정치적인 영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특위 상정 자체가 여야의 합의로 됐고 네. 본회의에 제명 의견으로 보낸다는 것은 정치적 합의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회의에서 그 합의가 좀 존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좀 제대로 밟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뭐 합의했으니까 바로 그냥 본회의로 제명안 보냅시다. 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조금 전에 변재일 위원장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네. 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든지 아무리 정치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칠 할 만한 뭔가 절차상 정당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엄격하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소위 징계안을 건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김남국 의원의 그 행태뿐만 아니라 가능한 사실조사 영역까지는 조금 조사를 좀 하고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네. 본회의로 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절차가 다 밟아졌을 경우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저는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본회의 상정이 된다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렸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통과가 될 거다라는 건데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윤미향 의원 얘기를 하면서 뭐 1심에서는 무죄가 났다 말씀인데 완전 무죄가 아니고요. 일부 무죄입니다. 네. 이게 완전 무죄가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그거는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오면은 제명안이 통과가 될 거다라는 취지가 지금 약간 다수세요. 지금 아마도 통과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조승래 의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아마도 이 절차를 확실하게 밟을 것이다. 윤리심사 자문위에 요 심사를 밟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세계일보를 좀 같이 볼까요? 오늘 김남국 윤리특위 야당에서도 사퇴 압박입니다. 네, 사퇴 압박. 아까 말씀 중에 나온 이 윤리특위 절차를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징계안을 처리를 하려면요.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건 이미 했죠.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오늘 안건이 아마 상정이 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문위로 넘겨 자문위가 의견을 제출을 하고 그 뒤에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이게 최대 60일까지 최장 60일까지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사안으로 넘어갔고 변재일 위원장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 일단 이 과정을 쭉 거쳐서 절차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아까 기사 다시 좀 가볼까요? 세계일보. 아까 나온 단어는 제명이었습니다. 제명은 강제적으로 의원직을 박탈을 하는 거죠. 그게 제명입니다. 근데 이번엔 사퇴 압박입니다. 제명이 아니라 사퇴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김동원 예. 위원님, 결국 일단 윤리특위 결과가 제명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좀 사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인 건 아닐까라는 해석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세계일보는. 예. 저도 지금 그 기사의 방향이 네.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네. 예, 제명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제적으로 본인은 하기 쉽지 않은데 네. 강제로 너 국회 밖으로 나가라 하는 거 박탈의 아니겠습니까? 의미죠. 예, 잦은 사태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데요. 네. 글쎄요, 저는 에어드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에서 이렇게 무상지급? 던지는 네. 예, 주식으로 말하면 무상증자인데요. 무상증자도 룰이 있습니다.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증자를 나누는 네. 건데 이번에 받은 김남국의 에어드롭은 사실은 그 원칙과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제 이 취재 결과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며칠 내로 결과가 드러나면은 네. 이게 정말 특혜성이다라고 할 때는 김남국 의원이 현재로서는 사진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엊그저께 단원차기 그 사무실에도 몰래 밤에 들어가는 네. 게 찍혔습니다만은 아마도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정보 또 이 에어드롭의 특혜 수수 네. 저는 이 두 건이 아마도 제명 절차를 받기 전에 자진 사퇴 쪽으로 결론이 나겠다라고 저는 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맥을 비교적 잘 잡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관옥 소장님. 뭐 에어드롭을 했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보다도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어떤 부분을 본인이 책임을 진다면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거가 맞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도 초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부담이 쌓여서 이제는 일종의 손절의 개념으로 뭔가를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좀 건너뛰면서까지 이렇게 빠르게 제명의 어떤 조치들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네. 본인이 몸담았던 어떤 정당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잘못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네. 정치적으로 오히려 가까운 분들이 사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해야 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당신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어떤 과정이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지만 이게 뭐 법적 절차라든가 과정도 아직 거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윤리심사 이 자문이라는 것이 60일 동안 이제 열릴 수 있는데 그것도 네. 다 건너뛰고 제명해라. 이거는 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퇴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승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이 사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남아 있는 것인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입법 로비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주도로 그 소위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출입국 기록을 다 오픈하자, 공개하자. 네. 그래서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했더니 엉뚱한 것들이 이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은 사실은 변명하기 바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입법 로비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꾸로 그 입법 로비가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오히려 더 있었다라는 또 사실은 정황들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을 본다면 그 기록도 그렇고 그 일련의 상황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뭐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실세분 중과 관계돼 있는 대학에 위메이드가 기부를 한 행위라든지 두 번째로 그 메타버스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메타버스 법안을 냈고 의원들 3명이 동시에 냈는데 네. 나머지 2분 의원들은 그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뺐고 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뺐습니다. 위험성이 하도 커가지고 네.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 어쨌든 그게 왜 들어갔는가? 그럼 그것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입법 노비와 관련된 것들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한동안 입법 노비로 계속 몰고 갔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 입법 노비의 대가로 코인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실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은 끝났고 남은 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 따른 이제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겠죠. 네. 근데 검찰이 근데 뭐 수사를 충실히 한다면 그건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규명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정치적인 판단 또 사법적 판단이 빨리 좀 신속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치적 판단, 사법적 판단 좀 나뉘어 있다. 사법적 판단이 좀 빨리 신속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윤 의원님. 예, 그 국회 윤리위 징계는 아까 조승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범법 행위가 뭐가 있느냐라는 네.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품위 유지, 도덕의 문제죠. 도의적인.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르면 도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덕을 넘어서 큰 잘못을 해서 이것은 질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범죄는 결국은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도덕적 비판의 잣대는 사회적 공감. 아, 그건 잘못됐다 하는 이른바 이 사회적 공감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파문이 크다 작다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의 이 나쁜 정도 네. 곱하기 국민 공감입니다. 행위가 나쁘고 국민 공감이 클 때는 파문이 커지는 거고 한쪽이 작아지면 좀 작아지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보면은 김남국 의원은 이른바 말하는 이 범죄 행위냐 아니냐는 지금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리고 그것은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다음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네. 이 현실 사회적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일어난 예를 들어 상임위 진행 중에 이 코인 거래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몇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른바 도덕적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국회 윤리위가 반드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범죄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보고 네. 그게까지 얘기한 국회의원의 자격의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각종 좀 여론조사가 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적절하겠느냐라는 얘기에 일단 가장 많이 나온 게 제명해야 된다가 44%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경징계 25.9%, 중징계 15.9, 잘 모르겠다 14.2, 제명, 중징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합치면 사실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점. 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 국민 여론을 나타내는 게 또 여론조사긴 하니까요. 일단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뭐 처음 만나는 거고